두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합격 후기를 생생하게 들어보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본 사례가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 종합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다 개개인별로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또 그중에서 두 명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합격생의 합격생활 기록부를 살펴본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선택적으로 학생 여러분께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꼭 이 점은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가지 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을 볼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많은 수험생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격한 사례나 후기,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실 텐데요. 그때 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부, 아니면 교과 성적은 몇 등급이더라 라는 결과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건요, 학생들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 학생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선택하는 과목, 구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무엇 했는지 여부보다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는지,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러한 과정 중심으로 먼저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합격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도 과정 중심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면 학급 반장 학생회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활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하였는지 등 과정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연기 활동에 대해서 키워드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학생 학교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활동과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학부의 정덕형 학생은 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과서를 가볍게 훑어보며 교과 수업 내용 중 본인의 관심 분야랑 연관 있으면 교과 수업 시간에 심화 탐구 활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학생들 꼭 이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사전에 탐색을 하고 꼭 이렇게 교과랑 연계시켜, 이건 절대 아니고요. 덕현 학생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고 나의 상황에 맞게 학교 생활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진로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찾아보고 싶다라는 걸 동아리 활동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교과 수업 시간, 다양한 학교 생활 중에 좀 더 깊게 찾아보고 탐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께서 나의 관심 있는 분야는 나만의 방법으로 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또 고려하실 게 진로가 변경된 경우에요. 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진로 변경되었다,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는데 불이익은 없냐라는 문의가 정말 많아요. 네, 학생들도 알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은요, 당연히 진로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는 변경될 수 있어요. 네, 앞에서 같이 살펴본 법학과의 최종호 학생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역사교사라는 확고한 진로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알게 되면서 2학년 때 진로가 법학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요, 진로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요,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는지, 바뀜으로써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특히 진로가 바뀌었다고 나의 이전 활동과 학교 생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학과 학생도 이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적극성이라던가 자기주도성, 기획력 이런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생각을 좀 전환해가지고요. 꼭 진로와 관련 있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보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주목할 점은 어떤 전략, 이 두 학생이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마다 전형 특징이 있고 전형 방법이 있고 인재상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학생 중에 법학과 학생은 광원찬비인재 전형을, 소프트웨어학부 학생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을 지원하고 합격을 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학부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과 광원찬비인재 전형 모두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덕형 학생은 언제 광원찬비인재 전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을 분석해서 전형 특징이라던가 방법, 인재 등을 분석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전형을 지원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언제 학교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할 때 그 대학의 평가 항목 및 요소, 특히 서류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학생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뭔지 좀 살펴보면요. 서류평가 요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서류평가 항목 및 요소와 비율이 바뀌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경우에도 올해 광운찬비인재 전형이 면접평가 서류형으로 이원화되면서요. 평가 요소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평가 항목 및 요소, 그리고 비율까지 꼭 확인하시고 준비, 또 전략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수험생분들 마지막으로요. 2024학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자료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서류평가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